대법원 2021년 9월 15일 선고 2017-282-698 판결 사건명 이행확약금 청구의소 1.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부당 권유 행위를 금지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 11 제2항 제2호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6항 제2호가 강행 규정인지 여부, 적극, 및 이에 위배되는 이익보장약속의 효력, 무효.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관여하여 체결된 약정이 실질적으로는 이익보장약속에서 정한 이익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인 경우 위 약정의 효력, 무효.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2009년 2월 4일 시행된 법률 제86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간접투자법이라고 한다. 제144조의 11 제2항 제2호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272조 제6항 제2호는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법인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우에는 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 이하 이익보장 약속이라고 한다. 이익보장 약속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하 금지 규정이라고 한다. 간접투자법 제184조 제27호와 자본시장법 제446조 제47호는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접투자법과 자본시장법이 위 금지 규정을 두어 이익보장 약속에 의한 부당 권유 행위를 금지한 것은 사모투자 전문회사가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자에게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여 목적의 자금을 모집하게 되어 간접투자와 집합투자의 활성화라는 사모투자 전문회사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또한 사모투자 전문회사나 그 업무집행사원이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불건전한 거래 또는 변칙적인 거래를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투자와 집합투자에 따른 수익의 배분과 괴리된 고정적인 이익 배분을 기대한 투자자의 안이한 투자 판단을 초래하고 그 결과 투자 대상 기업의 수익 가치에 대한 일반 투자자 및 시장의 평가나 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 없이 자금 모집이 이루어지게 되어 간접투자와 집합투자에 관한 공정한 거래 질서에 왜곡을 가져올 위험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위 금지 규정의 내용과 취지,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지 규정은 강행 규정에 해당하므로 위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이익보장 약속은 무효이다. 나아가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관여하여 체결된 약정이 실질적으로는 무효인 이익보장 약속에서 정한 이익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인 경우 이러한 약정은 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이다.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 11 제2항 제2호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6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이익보장 약속에 의한 부당 권유 행위나 그 일부를 이루는 이익보장 약속의 주체,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등 제3자가 업무집행사원과의 협의하에 투자자에게 이익보장 약속을 하고 업무집행사원이 이를 이용하여 투자를 권유한 경우 위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적극. 통상적으로 이익보장 약속의 상대방이 되는 투자자,
사모투자 전문 회사의 유한 책임 사원 및 사실상 특정 사모투자 전문 회사의 유한 책임 사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도 이익보장 약속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9.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2009년 2월 4일 시행된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4조의 11 제2항 제2호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 제6항 제2호 이하 금지 규정이라고 한다. 금지 규정의 문헌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보장 약속에 의한 부당 권유 행위나 그 일부를 이루는 이익보장 약속의 주체는 업무집행사원이고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등의 제3자가 업무집행사원과 별도로 투자자에게 이익보장 약속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제3자가 업무집행사원과의 협의하에 투자자에게 이익보장 약속을 하고 업무집행사원이 이를 이용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면 이 또한 위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 그리고 이익보장 약속의 상대방이 되는 투자자는 그 자신이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경우가 통상적이지만 그 외에도 특정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구성한 익명조합에 출자한 익명조합원과 같이 사실상 특정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도 이익보장 약속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21년 9월 15일 선고 2021다 224446 판결 사건명 배당 2 상속채권자가 상속승인, 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그 후 상속인이 상속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극. 이때 상속채권자가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민법 제1005조 본문. 다만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 상속의 포기는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1042조. 상속인은 상속 포기를 할 때까지는 그 고유 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민법 제1022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민법 제1041조. 상속 포기는 가정법원이 상속인의 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한 때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상속 포기 신고 수리 심판을 고지받을 때까지 민법 제1022조에 따른 상속재산 관리 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이 상속인은 아직 상속 승인, 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도 잠정적으로나마 피상속인의 재산을 당연 취득하고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채권자는 그 기간 동안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다. 그 후 상속인이 상속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상속채권자는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라 선임된 상속재산 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가압류 채권자로서 적법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21년 9월 16일 선고 2016다 260-882 판결 사건명 관리비 1. 규약에서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전유 부분 관리비를 구분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관리단이 구분 소유자에게 전유 부분의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과 달리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관리단에게 전유 부분 관리비의 징수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규약에서 관리단이 전유 부분 관리비를 구분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면 관리단은 규약에 따라 구분 소유자에게 전유 부분의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2.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집합 건물의 관리단이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 의무자인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이러한 법리는 무효인 관리인 선임 결의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집합 건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관리 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7조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 부분의 관리 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정하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합 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은 관리인은 공용 부분의 보존, 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와 관리단의 사무의 집행을 위한 분담 금액 및 비용을 각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 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적어도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에 대하여는 이를 그 부담 의무자인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무효인 관리인 선임 결의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집합 건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관리 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21년 9월 16일 선고 2017다 271-834 등 판결 사건명 분묘 기지권 확인 등 1.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의 수호, 관리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 분묘 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위 분묘 기지권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 관리자가 지료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이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 미치는지 여부. 적극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의 수호, 관리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 수호, 관리권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분묘 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 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 관리자가 지료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2.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 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 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분묘 기지에 대한 지료 지급 의무를 지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 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 기지권자는 분묘 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 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21년 9월 16일 선고 2018-38607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 주체가 단전 조치를 하기 위한 요건 단전 조치에 관하여 법령이나 규약 등의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단전 조치가 위법하지 않은 경우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 주체가 단전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규약 등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단전 조치의 경위,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단전 조치에 관하여 법령이나 규약 등의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 단전 조치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다만 관리 주체나 구분 소유자 등이 규약을 유효한 것으로 믿고 규약에 따라 집합 건물을 관리하였는지 단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집합 건물의 존립과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구분 소유자 등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단전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 대법원 2021년 9월 16일 선고 2021-200-914 등 판결 사건명 건물 등 철거 등 1.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원의 성명 또는 지적 의무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증명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거나 쟁점으로 될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성명을 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만일 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을 이유로 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률적 관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예상 외의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이의 타격을 가하는 것은 성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 된다. 2. 갑이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상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을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와 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였는데 원심 법원이 갑과 을의 조부인 병이 당시 갑의 아버지인 정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져 있던 위 토지 등을
아들들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인증서에 따라 을의 아버지인 무가 건물 부지 부분을 유증받았고 무로부터 건물과 부지 부분을 증여받은 을은 무를 대위하여 정의 상속인인 갑에게 부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갑의 청구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안에서 을이 무를 대위하여 갑에게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신의 측 위반 주장을 한 적이 없는데도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성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갑의 청구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 성명 의무 위반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9월 16일 선고 2021다 219-529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남녀 고용 평등과 1.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에서 정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다른 사람이나 매체 등을 통해 전파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가 위 규정에서 정한 성적 언동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남녀 고용 평등과 1.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 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남녀 고용 평등과 1.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은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예시하면서 성적인 언동 중 언어적 행위의 하나로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들고 있고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 적대적인 고용 환경을 형성하여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성적 언동 등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매체 등을 통해 전파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을 나타낸 것이다. 업무 수행 기회나
업무 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 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행위 내용과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 2.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 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 책임의 성립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민법 제756조 본문은 사용자 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무집행에 관하여란 피용자의 불법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 행위의 동기가 업무 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용자의 사무집행 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 책임이 성립한다. 이때 사용자가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3.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을 등이 동료 여성 근로자인 병을 성적 대상으로 한 발언을 옮겨 전하는 한편 병에게 위와 같이 전해들은 말이 사실인지 묻기도 하였고 이러한 을 등의 발언으로 갑 회사의 근로자들 사이에 병에 대한 허위 소문이 유포되었는데 이에 병이 갑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병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을 등의 발언으로 인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